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졸수학 10강 기초 강의, 오늘 이제 8번째 합성함수와 역함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합성함수랑 역함수 내용도 꼭 한 문제씩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강의를 통해서 잘 숙지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합성함수랑 역함수 내용을 하기 전에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할 건데요. 자, 맨 첫 번째, x에서 y로의 함수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자, 함수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자, 어떤 한 x, 지금 x, y 두 비어있지 않는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x랑 y에 대해서 각각의 원소들이 있을 텐데, x 원소 하나에 y 원소 하나가 이렇게 대응될 때, 이런 관계가 있을 때 x, y, y는 x에 대한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뭐 함수를 이제 보통 f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뭐 나머지들도 뭐 x2는 x3로 x3는 y1에 이렇게 대응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보면은, 자, x 집합이 있고 그 다음에 y 집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y 집합 중에서도 x에 의해 선택받은 y 집합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그전에는 각각 x의 집합을 정의역, 그 다음에 y의 집합을 공역, 그 다음 x에 의해 선택받은 함수 f에 의한 이제 함수값들의 모임, 여기를 치역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치역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러한 용어들은 거의 쓰고 있지 않고요. 굳이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정의역 같은 경우는 정의역 말고 x의 범위, 그 다음에 공역 같은 경우는 y의 범위, 그 다음에 치역 같은 경우는 f에 의해 함수 f에 x값을 넣었을 때 나와 있는 y값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f, x의 범위, 이 정도로 얘기를 할게요. 이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프린트 보시면은, 프린트에서도 제가 뭐 정의역, 공역, 치역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보면은 뭐 x의 범위, y의 범위 이런 얘기만 아마 했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용어는 그냥 정의역, 공역, 치역이라는 것보다는 각각에서 함수가 주어졌을 때 x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무엇이 있고, 그 다음 y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제가 함수의 정의라고 하면서 또 비슷한 말을 또 써놨습니다. 그건 왜 써놨느냐? 이제 이거 관련해서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따로 밑에다가 글을 써놓은 거고요.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x에는 y값 하나만 대응돼야 되기 때문에, 함수 f에서 x값에는 y값 하나만 대응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x에 대해서 만약에 y값이 없거나 혹은 2개 이상이 대응된다라고 하면은 그 함수는 그 관계는 함수의 관계가 아니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저는 이걸 가지고 이제 자판기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x가 버튼, 그 다음에 나오는 음료수가 y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함수 관계에서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x 값에는, 그러니까 버튼 하나를 눌렀을 때 어쨌든 간에 음료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아무런 음료수도 안 넣으면 안 되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x의 범위에 있는 모든 x 값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적당한 y 값에 대응이 돼야 돼요. x의 범위에서 남는 녀석이 있으면 안 돼. 이런 녀석이 있으면 안 돼. 남는 녀석이. 항상 어디에든 누구는 대응이 돼야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음료수 자판기에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음료수 자판기 다시 얘기하면, 버튼을 눌렀을 때 어쨌든 간에 음료수가 나와야 되는 것처럼 어떠한 이 x들에 대해서도 꼭 y값이 대응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야기였고요.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두 가지 음료수가 동시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도 똑같이 어떤 x에 대해서 서로 다른 y값 두 개가 대응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대응돼서는 안 돼요. 하지만 여러 개의 x가 한 개의 y값에 대응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자세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하나의 x값에 두 개 이상의 y값이 대응돼서는 안 된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니까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뒤에 문제를 가져와서 풀 때 다시 한번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같이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성함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합성함수는 도대체 무엇이냐? 자, 보시면 x, y, z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합성함수.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f, 그 다음에 y에서 z로 가는 함수를 g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보면은 x 범위에 있는 이제 적당한 값 x가 f에 의해서 어떤 y에 대응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y랑 z를 각각 x의 범위, y의 범위로 본다고 하면은 이 y는 또 함수 g에 의해서 적당한 z 값에 대응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보면은 y는 결국 이제 함수 f에 의해서 x값을 넣어서 나오는 y값, 즉 fx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g 같은 경우는 함수 g에 의해서 y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z값, 그래서 gy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번 합성함수는 결국 뭐냐? 이 x에서부터 z로 가는 함수로 보자는 거예요. 원래는 x에서 y를 거친 다음에 y에서 z로 가는 함수인데 두 개의 함수인데 이걸 하나의 함수로 보자는 거죠. 즉 x에서 바로 z로. 그러면 보시면 이제 gy인데 y가 아까 fx였잖아요. 즉 y 대신에 또 fx 써주면은 이건 좀 빡하게 써왔을까요? g에 fx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두 함수 f랑 g에 대해 y가 f의 함수값, 그 다음 z가 이제 y의 함수값인데 결국 이 두 함수를 그대로 거쳐서 하나의 함수처럼 거쳐서 x에다가 넣기만 하면 바로 z가 나오게끔 두 함수를 합친 게 바로 합성함수입니다. 그래서 표현할 때는 이제 g.fx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괄호를 쳐줘도 되고 안 쳐줘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g.f. 중요한 건 이제 순서가 여기 보시면은 f에다가 x를 넣어서 나오는 함수 값에 그걸 다시 g에다가 대입해서 z를 구하는 이 과정이기 때문에 순서는 이제 오른쪽부터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면 자, fx가 2x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gx가 x제곱이에요. 자, 이랬을 때 제가 g.f랑 f.g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먼저 g.f를 구해보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왜 오른쪽부터 계산을 하니까 g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죠? 즉 fx 자체가 x를 넣었을 때 fx는 2x 더하기 1이란 말이에요. 이 2x 더하기 1이 결국 y값이 되는 건데 이 2x 더하기 1이 gx에서의 새롭게 들어가는 x값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표현하면은 g에다가 x 대신에 2x 더하기 1을 집어넣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는 gx는 x의 제곱인데 x 대신에 2x 플러스 1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2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즉 g.fx 같은 경우는 계산해보니까 2x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렇다면 f.gx는 도대체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얘를 보면은 오른쪽부터 똑같이 계산을 해주면은 요렇게 써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gx에다가 x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을 다시 한번 이제 fx에다 집어넣는다는 건데 그러면은 gx에다 x를 집어넣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x제곱이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 fx에 x 대신에 뭘 집어넣자? x제곱을 집어넣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 자 여기 보면은 fx 같은 경우는 2x 더하기 1이잖아요. 그죠? 2x 더하기 1이니까 x 대신에 x제곱을 집어넣으면은 2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g.f랑 f.g를 제가 둘 다 계산을 해봤는데요. 보면은 두 개가 달라요. 그죠? 이게 다르단 말이죠. 실제로 그래서 이 순서, 계산 순서나 여러 가지 때문에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두 개 그렇다고 내가 계산하기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보시는 것 같이 그 순서에 따라서 식이 보시면 전혀 다른 식이 나오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식입니다. 계산 결과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계산 순서에서도 유의하셔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역함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역함수는 어떤 것이냐? 역함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1대1 대응. 1대1 대응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제 어렵게 그러니까 조금 더 복잡하게 설명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함수는 원래 x에서 y에 대해 하나씩 대응되는 게 이제 함수라고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하지만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여러 개 x가 하나의 y 값에 대응되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y의 범위에서 놀고 있는 y 값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함수예요. 하지만 1대1 대응 함수라는 건 뭐냐? 모든 x 값들이 딱 하나에만 그것도 서로 겹치지 않게 대응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y 범위 내에서 놀고 있는 y들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x들이 모든 y들의 하나하나씩 서로 겹치지 않게 남는 y 없이 대응되는 것이 1대1 대응입니다. 말 그대로 한 개 한 개씩 딱딱딱 짝지어지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어쨌든 역함수는 어쨌든 1대1 대응 함수여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x에서 y 이렇게 가는 게 f였단 말이죠. 아니, f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역함수는 뭐냐? 거꾸로 여기서 이제 거꾸로 오는 거예요. 뭐 하여간 이렇게 나왔지만 거꾸로 오는 거죠. y에서 이 길을 타고 그대로 거꾸로 오는 게 바로 f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함수 같은 경우는 표현은 여기 f 위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1을 써주는 방법으로 써주고요. f의 역함수 또는 f 인버스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자, 그러면은 역함수는 도대체 어떻게 구하느냐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실제로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어쨌든 간에 이제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f였을 때 이 거꾸로가 역함수라고 그러는데 자, 구하는 방법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원래 이제 f라는 함수가 x를 집어넣었을 때 y가 나오는 함수였잖아요. 그죠? 근데 f 인버스, f 역함수 같은 경우는 y를 집어넣으면 x가 나오는 함수란 말이죠. 즉 원래 fx가 y는 fx였다면은 지금은 x는 f 역함수 y 관계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걸 구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면은 자, 이건 예시를 통해서 하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네요. 방법은 적힌 대로 그대로 읽어보시면 되고 예시를 통해서 제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예시를 통해서 해보면은 자, y는 4x 더하기 2란 녀석을 가지고 역함수를 구해볼게요. 자, 이거는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면 x에다 4배를 한 다음에 2를 더해서 y값이 하나씩 대응되는 그런 함수인데 자, 역함수를 만드는 건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이 녀석을 y에 대해서 풉니다. 아니, x에 대해서 풉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x에 대해서 풉니다. 즉 무슨 뜻이냐? x는 어떻게? 라는 걸로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먼저
자, 플러스 2를 2항에서 주면, 오른쪽에 쓸게요. 플러스 2항에서 주면은 y-2는 4x라고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양변을 4로 나눕니다. 양변을 4로 나누면 4분의 1 y 마이너스 2분의 1은 x 이렇게 나옵니다. 즉 x는 4분의 1 y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x랑 y 순서를 바꿔요. 그러면은 y는 4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즉 이게 바로 f 역함수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역함수가 됩니다. y는 4x 더하기 2의 역함수는 y는 4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순서도 나름 있습니다만 솔직히 그냥 여기서 x랑 y를 둘 다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y에 대해서 정리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네, 두 개 x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죠? 그럼 x는 4분의 1 y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는데 여기서 x랑 y 자리 바꿔서 그러면 4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은 y가 되는데 y를 제가 그냥 먼저 써서 y는 4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때 이제 함수값을 보면 되는데요. 함수값을 그냥 이제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바로바로 계산을 해줘도 되고요. 자, 함수값, 자, f의 역함수 f 역함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f 역함수에다가 a를 집어넣었더니 b가 나와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이거랑 똑같은 뜻은 그냥 원래 함수 f에다가 b를 집어넣으면 a가 나온다는 뜻과 같아요. 그렇겠죠, 그죠? f 역함수에 의해서 거기다 a를 집어넣었더니 b가 나온다는 거는 원래 함수 f에서 b를 집어넣으면 a가 나온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밑에 예시로도 써놨는데 그래서 fx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이에요. 어디요? 이거의 역함수를 f 역함수 이걸로 봤을 때 f 역함수 4는 도대체 무엇이냐? 그죠? 여기 가로라는 건 x 대신에 4를 집어넣었을 때 그 함수 값이 무엇이냐라는 뜻이니까 그럼 이거는 x 이제 f 역함수를 구해서 바로 구해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 f 역함수 4라는 거는 원래 함수에서 y 값이 4가 나올 때 x 값과 같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보면은 4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라 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x 값은 계산해보시면 x가 1이 나오죠. 즉 f 역함수 4는 1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직접 그냥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4를 집어넣어서 1 값을 넣으셔도 충분히 상관없습니다. 근데 혹시나 고치기 번거로운 모양이라고 한다면은 함수 값이 4가 나오는 x 값을 구하는 방법을 하자 이렇게 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뭐 오늘 할 내용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아마 이제 조금 있다가 푸는 문제를 보시게 되면서도 아시겠지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 개념들을 이해하는 데에서 함수의 개념들을 이해하는 데에서 조금 난감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쉽게 말해서 이제 x에서 y로의 함수라는 건 그냥 x의 범위에 있는 원소들의 각각 y 범위에 있는 y의 원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대응되는 것. 딱 한 개만 대응되는 게 바로 함수라는 거.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x가 두 개 이상의 y 값이 대응돼서는 안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합성함수 같은 경우는 두 개 이상의 함수를 하나의 함수로 합쳐버리는 거죠. 하나의 함수로 합쳐버려서 그래서 표현은 뭐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쓸 수 있고 z 같은 경우가 바로 그냥 x에서 바로 넘어오는 것처럼 거쳐서 가는 거지만 합쳐서 바로 가는 것처럼 만드는 게 합성함수였고 보시는 것과 같이 구하는 방법은 제가 밑에 예시처럼 구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g.f랑 f.g가 서로 같지 않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순서 주의하시고 문제 풀 때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역함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x값 하나가 y값 하나
거기다가 이제 서로 겹치지 않게 하나하나씩만 깍깍 짝짓는 1대1 대응 상황이어야 되고, 우리가 y는 fx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거꾸로 얘기해서 y를 집어넣었을 때 x가 나오게 하는 것을 이제 역함수, f 역함수라고 얘기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구해보면은 이제 y는 4x 더하기 2 같은 그래프의 함수에서 이것을 x에 관해서 풀고 그 다음 x랑 y 자리 바꿔서 그래서 역함수를 구한다는 거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이때 역함수에서 함수값은 거꾸로 원래 함수에서 구할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뭐 여기까지, 일단 내용 정도는 여기까지고요. 네, 내용은 여기 정도까지고, 제가 실질적으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수 관련해서 문제 3문제 가져와 봤는데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정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일 때, 뭐 정의역이란 말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x의 범위가 그죠? x의 범위가 이제 실수 전체 집합일 때, 전체 집합일 때 함수의 그래프가 아닌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함수의 그래프가 아닌 것은. 즉 정확히 얘기하면 함수가 이 중에서 4개 중에 아닌 것은 무엇이냐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딱 한 번 출제가 됐어요. 그래도 함수의 개념을 아시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함수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었느냐, x의 값 하나에 y 값이 한 개가 대응되는 관계일 때 함수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개 x가 한 개의 y 값에 대응되는 건 상관이 없지만 한 개의 x가 2개 이상의 y값이 대응되거나 혹은 아무 y값으로 대응되지 않거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함수가 아니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것도 역시나 그것과 같이 이제 푸는 건데요. 즉 다시 한번 얘기해서 하나의 x값에 2개 이상의 y값이 대응되거나 아무런 y값도 대응되지 않는 게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볼게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x가 어디 있냐? x가 다 이 가로축이란 말이죠. 요게 x란 말이죠. 다. 여기 다 x예요. 이만큼이 다 x입니다. 그럼 봤을 때 첫 번째부터 하나씩 볼게요. 한 개의 x값, 임의로 x값을 하나 정해서 여기에 대응되는 y값을 보니까 제가 좀 삐뚤게 그렸네요. y값을 보니까 딱 한 개씩만 대응돼요. 이건 제가 어떠한 x값을 잡더라도 한 개씩만 대응될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맞아요. 하지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하나의 x값을 제가 잡아보니까 2개 이상의 y값이 대응된다는 말이죠. x 하나만 집어넣는데 2개 이상의 y값이 대응되기 때문에 이 녀석은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벌써 2번이지만, 그리고 또 여기 이외에 이 바깥쪽에 반지름, 아마도 이제 1인 것 같은데 원 바깥쪽에 있는 반지름의 x값에 대해서 보면은 아무런 y값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어떤 x값에 대해서는 2개 이상의 y값이 대응하고 또 어떤 x값에 대해서는 y값이 아예 대응하지 않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라고 할 수가 없고요. 자, 세 번째도 맞아보면은 세 번째도 제가 어떤 x를 잡아도 보면은 대응되는 y값을 보면 한 개씩만 대응돼요. 한 개씩만 대응됩니다. 네 번째도 제가 어떤 x값을 잡든지 거기 대응되는 y값은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과 3번과 4번은 같은 이유로 함수의 그래프가 할 수 있고요. 2번 같은 경우는 함수의 그래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 같은 경우는 원의 함수라고 얘기하지 않죠.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그 때문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은 자, 두 함수 fx는 2x-3, 그 다음 gx는 x제곱 플러스 1의 합성함수 f.g라고 되어 있는데, 자, f.g에 1을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걸 구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제 합성함수를 구해야겠죠. 자, 보시면은 fx가 2x-3이고 그 다음에 gx가 x제곱 더하기 1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f.g의 x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자, 왼쪽부터요, 오른쪽부터요? 오른쪽부터라고 얘기 드렸죠. 그러면은 x를 어디다 넣는다는 겁니까?
g에다가 집어넣고 그럼 그때 나오는 함수 값을 다시 어디다가 f에다가 집어넣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다시 써보면은 f 안에 이렇게 gx가 들어가 있는 모양일 거고요. 그러면 보니까 gx에다가 x를 집어넣으면은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x제곱 더하기 1로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fx에다가 x 대신에 뭘 집어넣자? x 대신에 x제곱 더하기 1을 집어넣자는 거야. f 안에 x 대신에 x제곱 더하기 1을 집어넣자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fx에서 x는 x에다가 x라는 숫자를 집어넣으면은 2배를 하고 3을 뺀 거니까 역시 여기다 x제곱 더하기 1을 집어넣는다는 거는 x제곱 더하기 1을 2배 하고 그 다음에 3을 빼는 것.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마저 계산을 해보면은 2x제곱 빼기 1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f 합성 g 두 개 함수를 합성해가지고 해보면은 2x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이때 f-g의 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x 대신에 뭘 집어넣자? x는 1을 대입하자. x는 1을 대입해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2 곱하기 1의 제곱 빼기 1이니까 2 빼기 1, 즉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여기 2번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건 뭐 이제 순서만 헷갈리지 않고 차근차근 구해만 주시면은 크게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역함수 문제인데, 자, 그림에서 함수 f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고 그 역함수는 당연히 거꾸로 와야 되니까, 그죠? y에서 x로 가는 그런 역함수에 대해서 보니까 구하라는 게 뭐예요? f2 더하기 f 역함수 8이라고 나왔어요. 이건 결국 뭐예요? x에서 y로 가는 f 함수의 x값의 2, 그 다음에 y에서 x로 가는 f 역함수에서 8에서의 각각의 함수값을 더하라는 건데, 자, 이거는 보면은 그림으로 봐도 바로 나오죠, 그죠? 자, f2부터 먼저 구해봅시다. f2부터 먼저 구해보면, 자, f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거기서 2를 집어넣었을 때, x에다 2를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옵니까? 5가 나오죠, 그죠? 그럼 f2는 5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f 역함수 8을 구해보면 f 역함수 8은 y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8을 집어넣었을 때 대응되는 거 보니까 3이 대응되네요, 그죠? 그러면은 f 역함수 8은 3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죠? 이거 어떻게 더해주면 되겠죠? f2 더하기 f 역함수 8은 결과적으로 5 더하기 3이니까 8 이렇게 나온다. 네. 제가 보기를 안 써놨었군요. 어쨌든 답은 그래서 결국 뭐가 된다? 네. 8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보시는 것 같이 이제 계산하는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풀 수 있는 영역들의 문제입니다. 네, 오늘 이제 역함수, 합성함수의 역함수 부분은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남아있는 게 이제 수열 부분과 그 다음에 지수로그 파트가 나와 있어요. 이 두 가지 부분은 이제 이번 2017년 4월 검정고시부터 새롭게 추가된 영역이기도 하고 해서 조금 내용이 많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일부러 집어넣었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다음 강의부터는 제가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두 강의는 조금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네, 그래도 꼭 나오는 영역이기 때문에 잘 공부를 해야겠죠, 그죠?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네, 수열 부분 내용을 가지고 와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